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임상 심리학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임상 심리학 26강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강 강의는 이제 저번 시간까지 7장이 마무리됐고, 자, 8장 지각과 기억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과 기억 처음에 나오는 내용. 자, 여기 보게 되면 자료 화면 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장, 모든 행동은 기억에서 나온다. 자,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챕터 지각과 기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요 내용들은 지각과 관련된 내용들과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먼저 정보 처리 이론이 이제 있는데, 정보 처리 이론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정보 처리 과정에 3단계가 있었어요. 컴퓨터와 같은 전산 정보 처리 장치의 정보 처리 과정은 부호화, 그러니까 인코딩이죠. 두 번째 파지, 정보를 이렇게 갖는다, 테이킹 한다, 보유한다, 뭐 이런 뜻이죠. 리텐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출, 이렇게 이것을 다시 기억을 꺼내서 쓰는 거, 즉 회상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었는데, 인간의 기억 처리 과정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 전 단계에서 주의 집중 어텐션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무언가를 기억을 하려고 할 때 어텐션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이후에 기억되는 그 정보량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인간의 기억 처리 과정, 인지 처리 과정, 이런 그런 정보를 습득해서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부호화, 파지, 인출 과정 이전에 주의 집중 어텐션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순서대로 나오죠. 어텐션, 인코딩, 스토리지, 저장, 그 다음에 꺼내서 쓰는 과정, 리트라이벌. 자, 이렇게. 그래서 부호화는 다른 말로 암호화라고도 하고 코드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지, 정보를 내가 보유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파지라는 말을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어려우면 보유 또는 저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연계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꺼내서 쓰는 과정, 인출, 리트라이벌은 기억을 재생한다 또는 회상한다, 또는 뭐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야 기억해낸다, 뭐 이런 말도 쓰죠. 기억.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은 네 단계인데, 기억의 시간대별 이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들어오자마자 몇 초 안에 소멸되는 그런 형태의 기억 형태는 우리가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센서리 메모리.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수십 초까지 이제 진행이 되거나 또 뭐 수분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쇼텀 메모리, 즉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수십 초에서 수분이 지나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장기 기억화 되지 않으면. 그래서 장기 기억은 수분 부터 길게는 수시간 또는 수일 또는 수백일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죠. 장기 기억의 범위가 좀 더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런 감각 기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벽에 걸려있는 벽시계 시계바늘 초침이 방 안에 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지각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소리는 우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하는 주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도 아침에 눈을 뜬 이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양한 소리와 주변의 자극과 어떤 감각의 요소들이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모두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자, 그래서 우리 감각계는 일단 그런 것들을 한 몇 초 동안은 잠깐 보유하고 있어요. 주인님이 이 기억을 쓸지도 모르니까 기억하려고 어떻게 어, 처리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한 몇 초간은 잠깐 갖고 있어요. 우리 뇌 속에. 자, 그 잠깐의 몇 초 동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의 기억을 우리가 센서리 메모리, 즉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몇 초간 머무르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런 것을 내가 굳이 뭐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어. 뭐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특별히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제스처가 없다면 우리 뇌의 신경계는 주인님이 특별히 기억하려고 하는 제스처나 어떤 의식적인 어떤 주지를 시그널을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소멸시켜 버립니다. 휴지통에다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인님이 어떤 특별한 시그널을 줬어요. 어텐션을 뭐 가졌다든지 어텐션을 하지, 이것은 어떤 의식계에서 나타내는 어떤 노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가 10년 뒤에도 기억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같은 거, 내가 나중에 뭐 저번 시간에 뭐 옥시토신 아기를 낳으면은 뭐 모유 수유를 충분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도 필요한 지식 같아서 내가 기억해야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할까요? 어떤 무의식과 의식으로 공부를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 기말고사용, 기말고사를 보기 위한 암기용 지식,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님, 이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 그렇게 작동되면서 그 정보를 접견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보들은 여러분이 의식한 만큼 딱 그 기간 동안 유효하게 존재할 거예요. 즉 기말고사 볼 때까지만 유효하게 자리 잡는 그 정도만큼의 에너지를 써서 시냅스를 만들어 형성할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각적인 자극들은 일단은 잠깐 몇 초 동안 감각 기억으로 머물다가 여러분이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기억해야 돼, 어텐션을 하게 되면 그 기억들은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더 강화된 거죠. 자, 그래서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으로 존재를 하다가 또 이 단기 기억도 뭐 짧게는 수십 초에서 수분, 뭐 이 정도 머무르는 기억이잖아요. 자, 이것이 워킹 메모리의 데스크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즉 단기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는 하지만 거기에서 딱 거기까지만 머물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즉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과정에 리피티션, 즉 반복하는 그런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시연이라고 우리가 하죠. 리허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냐 없냐는 바로 이 리피티션을 해줬냐 안 해줬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좌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도 뭐 나와 있는 작업 기억 내용, 즉 워킹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워킹 메모리의 개념은 여러분들 제가 스위치를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바로 스위치 온 되어 있는 기억이다. 지금 현재 스위치가 켜져 있고 작동되어지고, 말 그대로 워킹이 작동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지금 현재 구동되어지고 있는, 이런 말도 돼요. 지금 현재 구동되어지고 있는 기억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제가 이제 책상을 이렇게 그림을 자료 사진을 넣어놨는데 왼쪽에 있는 책상은 상당히 넓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시에 펴놓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이 멀티태스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 적어도 대여섯 개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제공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측에 있는 아주 작은 이런 협탁 테이블은 어때요? 뭐 하나? 하나 이상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죠. 뭐 잘하면 두 개 정도 할 수 있겠네요. 태블릿 하나, 뭐 예를 들면 태블릿 하나 열어놓고 차 한 잔 옆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책상은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워킹 메모리의 멍석이 넓다라는 거예요. 멍석 깔아줄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석이 되게 넓은 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멍석이 오른쪽은 멍석이 되게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어렵다,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태블릿 하나 올려놓고 커피 한 잔 올려놨는데 다른 어떤 데이터 처리 일감이 또 하나가 여기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뭐 힘들게 3개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뭐 4개, 5개, 6개만 한 두세 개가 더 왔어요. 지금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좁은 책상에서 한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한 3개의 작업이 더 여기 위에 올라오려고 폼을 잡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구동되고 있는 작업 중에 지금 현재 바로 쓰지 않는 작업이 있다면 그 작업을 일단 내려야 되겠죠. 이 워킹 데스크에서 내려야 되겠죠. 자, 내려가면 스위치가 오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을 때 스위치가 온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썰로 푸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서 지금 3개의 작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뭐 더 3, 4개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한두 개는 내려야 되겠죠. 책상이 좁으니까. 자, 책상이 바로 뭐냐? 바로 그 책상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뇌의 해마입니다. 해마. 자, 해마의 꼬리와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해마 꼬리가 이렇게 좀 말려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모습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부분의 해마의 구조와 좀 비슷한가요? 지금 보면 완전히 뭐 비슷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그 전두면 또는 우리가 코로나 섹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뇌의 중심 하단부 측면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이 해마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 또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런 틈새 있잖아요. 이 틈새 영역이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 어두운 색의 이 피질 영역, 겉질이라고도 하는 이 겉질 영역이 좁아져 있으면 굉장히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즉 이 작업대의 책상들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많은 스마트폰, 책, 문서, 뭐 테이프, 뭐 여러 가지 리모컨,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화장품도 있고 뭐 여기 헤드셋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책도 있고. 자, 이렇게 많은데 계속 새로운 작업거리가 자꾸 올라온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 책상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 그러면 중요도에서 밀리는 그런 것들은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대는 한정돼 있으니까. 즉, 이 해마의 기능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늘도 실시간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운 계속 처리해야 될 정보들, 기억 정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데이터들은 이 작업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내려오게 되면 작업 기억, 즉 스위치 온 돼 있는 기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스위치 오프 돼 있는 데이터, 즉 스위치 오프가 돼 있는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때 바로바로 그것을 작업을 전환할, 예를 들자면 지금 PPT를 하고 있는데 엑셀로 전환하고자 해서 엑셀을 눌러요. 지금 켜져 있는 엑셀을. 그러면 뭐 전환되는데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한글이 구동되고 있는데 전혀 켜 있지 않는 포토샵을 내가 열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포토샵을 딱 누르면 바로 열립니까? 뭐 0.5초 만에? 그러지 않죠. 뭐 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막 그 포토샵이 열리는데 한 10초? 10초까지는 안 되나? 한 6, 7초? 7, 8초는 걸리잖아요. 또는 게임을 여러분이 이렇게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게임 여는데 한 30초는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하는 뭐 가끔씩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작업 테이블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일단 물론 작업 테이블에서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 기억이 데이터가 완전히 잊혀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쫀쫀하게 돌아가고 있는 생기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 그러한 기억으로서 내 머릿속에 따끈따끈하게 존재하면서 바로바로 내가 구동시키고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활성도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 테이블에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테이블에서 내려가게 되면 일단 불러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활성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마다. 그래서 이 해마에서 내려가게 되면 어디로 가서 이제 존재하는 겁니까? 아까 뭐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마엽에 있는 기억을 저장하는 겉질 영역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저장되는 겁니다. 저장된 기억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해마에서 내려갔다 해서 무조건 다 이마엽에 이렇게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저장할 필요도 없다라고 인식하는 정보는 작업의 테이블에서 내려와서 휴지통으로 가는 거죠. 휴지통. 자, 그러니까 이 작업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또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전두엽 같은데, 즉 이마엽에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되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또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 기억 장치를 컴퓨터에서 뭐라고 그래요? 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조 기억 장치를 뭐라고 해요? 하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가 뭐 예를 들자면 1TB가 되고 램은 예를 들자면 뭐 512가 뭐 12GB 뭐 또는 25GB 뭐 이렇게 하면은 램이 훨씬 적잖아요.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는 1000기가니까 1테라잖아요. 1테라 되는데 용량이 크다라고 그게 메인 기억 장치가 아니에요. 메인 기억 장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워킹 메모리를 다루고 있는 메모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동되고 있는 거, 돌아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스위치 온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램이 하드보다 훨씬 용량이 적지만 메인 메모리, 메인 주 기억 장치라고 이렇게 메인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인보드보다 몇백 배, 심지어는 뭐 1000배가 더 넘는 그런 클라우드 저장 장치는 훨씬 1000배가 더 넘는 저장 공간을 갖고 있어도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창고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창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캐시는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돈을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지만 은행에 저축돼 있는 돈은 어때요?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을 그렇지만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갖고 내 소유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시간이 걸리고 그 돈을 현금화해서 활성화,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노력과 수고와 시간과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기억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의 저장소인 앞 이마엽 전두엽이죠. 프론탈 로브에다가 저장해서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바로 지금 구동해서 써서 활성화시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 기억 위에 있는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대에서 내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계속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노티스하고 어텐션을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지금 계속 나한테 수업을 받고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게 작업 기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마의 작업 책상 위에는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이 데이터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학습 데이터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올라온 학습 데이터들 중에서 또 그 중요도의 비중에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처지의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중요도의 비중이 높아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비중 있는 학습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계속 이런 작업 테이블 위에서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계속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해마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어떤 그 중요한 개념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지나 지각, 그 다음에 이런 기억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계속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해마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단기 기억의 강화가 있어요. 단기 기억의 강화가 있는데 우리 그럼 이 단기 기억을 어떻게 강화할 수가 있느냐? 자, 일단은 단기 기억을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기 기억의 단위 수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8자리를 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7 플러스 2라는 것은 최대 9, 최소 5. 그러니까 좀 약간 IQ나 약간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5개 정도까지밖에 한 번에 못 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평균은 7개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화번호가 어때요? 뭐 273에 8985 뭐 이런 식으로 7자리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화번호가 집집 가가호 전화번호가 그러다가 뭐 전화번호가 이제 많아지면서 8자리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8자리를 넘지는 않죠. 맥시멈이 9니까 맥시멈까지 가면 좀 어려운 사람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얼추 8까지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010 1234에 5678 이렇게 010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중간하고 끝번호만 외우면 8자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집 전화번호가 7자리 또는 8자리였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기 기억의 단위 수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에 청킹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기 기억을 강화시킬 때 청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대상이 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묶음 단위 또는 덩어리 단위로 연결시켜서 저장하는 것을 청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묶음 처리하는 거, 또 덩어리 처리해서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억을 저장할 때 효율성이 더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화라는 것이 또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기억이나 정보를 처리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어텐션이 들어가야 잘 기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오늘 강의의 첫 시작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 정보 처리에서는 이렇게 어텐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어텐션이 계속 모든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텐션 과정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단기 기억을 강화할 때 이 어텐션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훨씬 에너지를 덜 쓰면서 더 많은 단기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또 필요합니다. 단기 기억을 효율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이 있는데, 시연은 뭡니까? 정보 처리 과정에서 소리를 내어 읽든지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 기억의 정보 처리 과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연이 필요해요. 계속 뭐 우리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외울 때 영어 단어 같은 거 계속 뭐 이렇게 연필로 끄적끄적 하면서 외우고 소리내서 반복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시연, 반복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장기 기억화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다음, 심리학 27강에서 이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